직전에 뭘 배웠었냐? 자, 담화가 뭔지 배웠습니다. 담화. 개념 배웠고요. 구성 요소 배웠고요. 구성 요소의 특성 배웠고, 담화의 특성 배웠습니다. 통일성과 응집성이었죠? 통일성이랑 응집성이 뭐였는지. 이 응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시어랑 접속어를 써야 된다. 지시어가 뭔지, 접속어가 뭔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담화가 뭐였죠? 담화의 개념 뭐였습니까?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110페이지. 본책 110페이지에 있어요. 계속 봐야 돼.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거잖아. 지금 열심히 하고 가라고. 집에 가서 놀게. 어차피 놀 거라면. 담화가 뭐냐고. 담화의 개념이 뭐예요? 담화가 뭐래? 뭐라고 써있습니까? 108페이지 보든가. 야, 반항하는 거야? 대답 좀 하라고.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죠. 개념.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의 단위입니다. 생각 표현,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여러 개가 막 모였어. 그래서 그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된 게 담화다. 자, 우리 아까 했었던 것 중에 구성 요소. 담화의 구성 요소에 뭐가 있었죠? 4개 있었어요. 4개. 제발 대답해 줄래? 나 진짜 부탁이야. 제발. 일어나. 담화의 구성 요소 뭐 있어요? 뭘 몰라, 써있다고. 그럼 학원을 왜 보냐, 이럴 거면. 학원을 왜 보냐고. 몰라가 아니라 대답해봐. 구성 요소 4개. 김현서 씨, 당신이라도 좀 해봐요. 구성 요소 4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뭐 미적분을 시키니 뭘 시키니? 중학교 거잖아. 여러분 내신이라고 이거. 못 듣겠나요? 그래요. 말하니 듣느니 또. 네? 장소? 맥락. 뭘 장소라고 적어요? 어디 장소가 있어요? 맥락에 장소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맥락에 이제 시간이랑 장소가 있는 겁니다. 맥락이랑 뭐 있어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전도라고 하는데. 네? 전도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다시. 전도라고 하는데. 그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래요. 내용 이렇게 있죠. 구성에서 4가지가 있었고, 특성에는 제가 아까 말했죠. 통일성이랑 응집성이 있다고. 통일성은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일성은? 내용이 하나의 주제에 관련된 거여야 된다고. 응집성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이 담화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연결은 누가 시켜준다고? 지시어랑 접속어가 시켜준다고. 접속어는 뭐예요? 문장이랑 문장 이어주는 애. 지시어는 뭐예요? 가리키는 애. 뭐를? 앞에 내용을. 왜? 반복을 안 하려고. 이렇게까지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문제를 풀면 좀 낫겠지? 우리 108페이지, 109페이지 문제 좀 풀어볼까요?
풀었나요? 표현 얘기해 주세요. 샤프신 거 없어요. 아이 하고 노는데 샤프신을 다 부숴. 다 풀었죠? 아직입니까? 다 풀었나요?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도대체? 어? 다 풀었냐고.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나 아는 대로 다 풀고. 오케이. 몇 번을 모르겠다는 거지? 풀었어요? 풀었어요? 자, 우리 한눈에 보는 문제 1번 정답 뭐죠?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했어요? 그래요. 자, 1번에 1번 담화는 참여자, 맥락, 전달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자, 참여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참여자죠? 이건 뭐 세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참여자 포함되면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담화의 의미는 담화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담화의 의미. 아까 구성 요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말하는 이, 듣는 이, 내용, 그리고 맥락이라고 했죠? 말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듣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혹은 맥락, 그 시간과 장소, 혹은 지역, 세대, 문화 같은 게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해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똑같은 문장이라고 다 같은 뜻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단어법 같은 것만 봐도 그렇잖아. 물론 얘는 뭐 문학의 표현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담화의 의미는 담화의 구성 요소의 영향을 너무나도 받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인 거야. 3번 담화의 맥락에는 상황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4번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져 언어 단위이다. 그렇죠? 개념이죠. 5번 담화의 참여자를 말하는 이와 듣는 이 혹은 글쓴이와 읽는 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2번은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3번. 둘 다 3번 했어요? 오케이. 자, 상황 맥락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황 맥락에 해당하는 거. 1번 듣는 이가 이해한 내용. 이거는 담화의 구성 요소 중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내용. 2번 말하는 이 나이와 성별. 이게 조금 헷갈릴만 한데 얘는 상황 맥락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인 거죠. 나이와 성별.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3번 말을 주고받는 시간과 장소. 이게 딱 상황 맥락이고요. 4번 말하는 이가 전달할 내용. 1번이랑 똑같죠? 1, 4번이 내용이고.
5번 듣는 이가 성장한 지역적 배경. 2번, 5번이 사회문화적 맥락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배경 지식 확인 문제. 둘 다 5 했죠? 이거 밑에 답이 써있기는 해서 의미는 없지만 나도 이거 걸어내는 의미였습니다. 자, 3번은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4번. 그쵸? 자, 3번에 4번. 이건 뭐가 깨집니까? 담화의 특성 중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통일성이 깨지는 거죠? 통일성이 뭐였는데? 하나의 주제에 관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의 담화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면 통일성이 깨지는 겁니다. 3번 4번이고요. 4번은요? 1번, 3번. 1번 3번이죠? 아니 뭐가 어렵다는 거야? 뭘 모르겠다는 거야? 맞춰놓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둘이서 시험 공부를 하자고 제안하는 유미랑 시험 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을 제안을 하고 있는 성현이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구성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참여자 누굽니까? 말하니 듣는이 누구예요? 그쵸? 각각 둘 다 유미랑 성현이 둘 다 말하니도 되고 듣는이도 되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자, 시간은 언제입니까?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그쵸? 혹은 뭐 학교 끝나고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거겠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실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뭐 바로 옆에 학습활동 확인 문제 1번 너무 쉽겠네요. 풀어봅시다. 풀었나요? 몇 번입니까? 정답 4번이죠?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도서관이 아니라 교실이죠. 이건 뭐 눈만 있으면 풀 수 있죠. 2번 담화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성현아 같이 시험 공부하자. 그래 유미야, 도서관 어때? 도서관 어때가 뭐 도서관이 뭐 좋냐는 거예요? 도서관 어때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시험 공부를 어디서 하자? 도서관에서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죠. 시험 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을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렇죠? 도서관의 시설이 어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담화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2번. 2번이겠죠? 왼쪽에 다른 것들은 볼 거는 없고, 자, 담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담화의 개념.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의 단위가 담화고요.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참여자, 즉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리고 내용, 그리고 맥락이 있겠습니다. 맥락에는 뭐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고, 상황 맥락은 시간과 장소가 있고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뭐 세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선생님의 비밀노트라고 써있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장과 담화. 언어나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이려면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완결된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완결된 내용. 어떤 내용이 얘 자체만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완성된 내용이 아니라 완성된 내용을 이제 완결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지어 표현하는 최소 언어의 단위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제
배고픔이라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어.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단어로 배고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단어죠, 단어. 얘는 문장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누가 배가 고픈 건지, 왜 배가 고픈 건지,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장,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누가 배가 고픈 건지. 그래서 뭐 밥을 먹고 싶다거나 뭐 이런 완결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언어 단위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이 모인 거를 그래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여러 개 연결돼 있을 때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완결, 더 이상 뭐가 추가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고요. 자, 오른쪽에 111페이지에 가와 나와 보겠습니다. 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중심으로 단어를 살펴보자. 둘 다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자, 가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오늘 갔다 왔죠? 치과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듣는 사람은 가에서는 밥 먹고 있는 사람,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 나에서는 치과에서 진료받으러 온 환자가 이제 각각 듣는 이가 되겠죠? 식당에서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맛있었냐? 아니면 뭐 내가 접대를 잘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에서 치과에서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이거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그래서 치아 상태 보려고 하는 거죠. 같은 문장이에요, 그죠? 의미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뭐가 다른 거야? 말하는이랑 듣는 이가 달라지는 거야. 혹은 장소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맥락이 달라진다고. 단어의 구성 요소가 바뀌었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중심으로 단어를 살펴보았을 때 같은 단어가 이루어지더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이가 좀 시렸어요, 음식이 너무 짰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각각 어느 쪽에 어울리는지 생각해보면 뭐 너무 쉽죠? 이가 너무 좀 시렸어요는 치과에서 할 말이고 음식이 너무 짰어요는 식당에서 할 말이죠.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5분 남았는 걸. 자, 이 5분 남았다는 뜻이 뭡니까? 그렇죠? 아직 남았다. 자,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5분 남았는 걸. 이거는? 네? 그죠? 조금 남았다는 거죠? 좋습니다. 3, 4, 5, 6번 풀고 넘어가 봅시다. 스타트 하고 봅시다. 풀었어요? 얘기하고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 말이야. 네, 3번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그렇죠. 4번 정답 몇 번입니까? 틀렸어요, 설마? 뒤에 거 풀고 있었구나. 뒤에 거 F로 속이나 들으라고. 4번. 4번. 4번이죠. 5번. 그렇죠. 6번. 3번, 4번. END는. 그렇죠.
그래서 뭐 3번 예시 그 담화 하나 봅시다. 교과서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몇 시니? 이거 맞아요. 제가 그때 그 중간고사 끝나고 첫 시간에 설명을 했던 예시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니? 내가 막 시계를 찾다가 시계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몇 시니? 그러면 지금 몇 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몇 시예요? 라고 대답하겠죠? 이거 왜 물어본 거야? 진짜 시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막 내가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왔더니 부모님이 지금 몇 시니? 해. 똑같이 늦게 들어온 상황에서 이거 왜 물어본 겁니까? 부모님이 지금 몇 시니? 했어. 새벽 3시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죠? 새벽 3시라고 하면 뭐라고요? 놀랐어요. 새벽 3시라고 하면 그러면서 싸우자는 거죠 이제 부모님이랑. 새벽 3시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딱 그거지. 담화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예시가 되는 거죠. 딱 이거인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한 개그들도 있잖아. 그런 거 들어봤나요? 뭐야? 뭐 홍대 그죠? 예를 들어서 뭐길 찾고 있다고 해봅시다. 홍대 가는 길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 누가. 근데 대답을 네 알아요. 이거 왜 물어본 겁니까? 홍대 가는 길 아세요? 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알려달라. 알려달라고 물어본 거잖아. 네 알아요. 맞는 대답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또 막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네 알려줄 수 있어요. 끝. 그렇죠? 네.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담화의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미리 풀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뭔데? 진도가 엎드려요? 엎드렸다는 말이야. 그래서 뭐 7번은 같이 했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좀 봅시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다가 살펴보자. 4번 62쪽에 4번. 자 다음 대화에서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말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고모가 주연이 고모 집에 오랜만이지 너 주려고 쌀을 사서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 주연 쌀을 새로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 농사를 지어 생활했기 때문에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을 쌀을 산다고 한단다. 아하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자 쌀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고모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그쵸?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게 쌀을 산 거래요. 근데 주연님 뭐라고 이해했어요? 쌀을 진짜 많이 한 걸로 이해를 한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쌀을 사다가 이제 잘못 이해한 말이고. 자 이거는 왜 의미가 바뀐 겁니까? 쌀을 사다라는 게 그죠? 쌀을 사다라는 의미가 왜 달라진 거죠? 고모와 주연이가 생각하는 쌀을 사다의 의미는 왜 바뀐 겁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 때문에 그런 거죠? 농촌에서는 지역이죠 지역. 농촌은 지역이잖아요. 지역이라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바뀐 거다.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자, 그래서 뭐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생각해보자. 뭐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은 도무지 모르겠어.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세대 차이라고 하죠. 아,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외국인한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해놓고 막 12첩 반상을 내봤어. 진짜 차린 게 없습니까? 아니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화적인 예의죠, 예의. 예의에 의한 거고. 자, 8번은 몇 번입니까, 정답? 2번.
2번? 5번이죠? 자, 1, 2, 3, 4, 5번 다 잘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세대 차이라니. 세대 차이. 왜 세대 차이야? 주연이랑 고모랑 세대 차이가 나서? 이거는 이제 상상한 거죠. 자, 쌀을 사다. 우리 어른들은 쌀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다라 쓰고, 우리 또래는 막 쌀을 사다를 진짜 바이로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왜 바뀐 거예요? 이 의미가 농촌 사회문화적 지역이라는 그런 맥락에 따라서 쌀을 사다의 의미가 바뀐 거죠. 뭐 실제로 주연이랑 고모랑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게 대화에 영향을 미친 맥락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13쪽에 우리 선생님의 비밀노트 한번 접해 봅시다. 자, 접속어의 종류. 자, 순접, 역접, 전환, 인과, 첨가, 예시. 자, 얘네 뭐의 종류라고? 접속어의 종류입니다. 접속어. 근데 접속어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문장이랑 문장을 이렇게 붙여주는 애야. 풀처럼, 접착제처럼 문장이랑 문장을 붙여주는데 이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개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네. 근데 그때마다 다 똑같은 접속어를 쓰면 어떻게 돼? 이 문장이랑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자, 순접 말 그대로 원래 방향대로 붙인다. 순접.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 연결할 때 순접 접속사를 쓰고 접속어를 쓰고, 예시로는 그리고가 있죠. 그리고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역접은 뭐겠어? 반대로 붙인다고. 반대로 붙이는 건 뭐야? 앞이랑 뒤가 서로 상반돼. 앞 내용이랑 뒷 내용이 상반돼. 그러나 전환은 화제가 바뀌는 거라고. 화제가 역접이랑 달라요.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은 보이세요? 한편 이런 거 있죠? 인과는 뭐 쉽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따라서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러므로도 있죠. 첨가는 뭡니까? 첨가는 추가하는 거죠? 우리 니은 첨가 했었죠? 그것처럼 문장 첨가하는 겁니다. 앞문장이 뒷문장 첨가할 때 게다가 더구나 이런 거 있겠죠? 예시로 앞문장이 뭔가 일반적인 내용이고 뒷문장이 그거에 대한 예시야. 그러면은 뭐라고 씁니까? 예컨대, 가령 이런 거 하죠. 얘네가 접속어다. 자, 이거 생활의 달인 대본 수업다고 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읽어봅시다.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온몸을 푹 담근 국민 분식 떡볶이. 이곳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로는 가장 먼저 생겼다는 달인의 가게. 처음이라는 특별함도 있지만 먹어도 즐기지 않을 그 맛에 손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숭덩숭덩 자른 두꺼운 쌀떡과 달콤하고 담백한 양념 맛에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난답니다. 매콤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혀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긴다는 달인 그 떡볶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뒤에 가 이렇게 비어있죠.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떡볶이 맛있다. 그죠? 떡볶이의 맛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나왔겠죠? 자, 이거 방송이었다고 생각해봐. 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런 거 나오면은 무슨 내용 나와? 누가 한 명 나와가지고 아유 맛이 뭐 어떻네 막 오버 떨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간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자, 우리는 그 맛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단어가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떡볶이의 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통일성에 따라서 우리는 떡볶이의 맛에 대한 얘기가 바로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다림표 떡볶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님들이 오시면 맛있다고 조미료는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는 어떤 접속어였어요? 그래서 인과였단 말이야. 인과, 그죠? 조미료를 어떤 것을 넣느냐고 합니다가 원인이고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결과 여야 그래서가 맞는 거죠? 틀렸단 말이야. 그럼 그래서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라고요? 하지만 또는 뭐 그러나 혹은 그런데 이런 애들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9번 10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몇 번입니까? 9번 정답 몇 번이죠? 2번, 그죠? 10번은요? 3번, 그쵸? 쉽죠? 자,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자, 그것.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시. 그래요, 지시어라고 했어. 지시어는 왜 쓰는 거죠? 간결하게. 그렇죠? 앞에 나온 말을 반복하지 않고 대신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쓰면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앞에 보면 되겠지. 일반 떡볶이하고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야? 114쪽 맨 위에. 그것 114점 맨 위에 기억이 의미한 내용 뭐냐고? 그 양념 없이 양념. 그쵸. 그리고 뭐 뒤에는 13번만 좀 풀어볼까요? 있었죠? 몇 번입니까? 13번. 이거 그쵸? 앞에 두개 정답. 뭐라고요? 앞에 두개 정답. 앞에 두 개 정답 뭐냐고요? 자, 기억 몇 번 했어요? 4번. 그쵸? 14번. 12번은요? 뭐라고요? 2번 했어요? 12번? 아닙니다. 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1번이죠? 통일성이 있겠잖아요. 통일성이. 그쵸? 3번의 답이 뭐예요? 13번이요? 13번이 지시요. 잠깐만. 아까 이게 2번 3번이라고 했죠? 이거 3번 5번일 건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가 빠져. 어, 2번 3번 맞네요. 2번 3번. 지시어 2번 3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를 할 필요가
내가 뭐 진도상 어차피 이번에 단어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냥 다 하죠.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빠지는 것보다. 자, 택시 5쪽 보겠습니다. 담화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대화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 택시 5쪽. 담화의 구성 요소 뭐 있었죠? 구성 요소. 담화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다른 맥락 내용. 맥락 내용. 들어가보자. 그렇죠. 좋아요. 자, 다음 대화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 자, 그냥 나랑 같이 쓸까? 그래, 같이 써도 괜찮을 거야. 같이 쓰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불편하긴 하겠네. 이게 무슨 대화예요? 이게 알 수가 없죠? 물론 대충 예측하면은 뭐 우선 같이 쓰자고 하는 거겠지만. 자, 왜 알 수 없습니까? 참여자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 나래잖아. 그죠? 맥락, 어떤 맥락에서 나온 대화인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한 대화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내용. 뭘 같이 쓴대? 안 나와 있죠?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대화의 의미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다음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일지 해석해보자. 자, 그래서 남매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며 우선 하나를 같이 쓰면 불편할지 상의하는 대화이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보면 그냥 나랑 같이 쓸까? 우산이 없어가지고 혹은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나랑 같이 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같이 쓰려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불편하긴 하겠네. 아, 그러면은 같이 쓴다는 거의 대상이 뭐예요? 우산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참여자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남매라는 거 알 수 있고, 맥락은 학교 나서는데 비 오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혹은 뭐 교실 사물함 하나를 같이 쓰거나 뭐 짝이나 도화지 한 장을 같이 나눠서 쓰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또 될 수 있겠죠. 자,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지를 완성해보자. 305호에 사시는 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층 205호에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해요. 그동안 몇 번 직접 뵙고 말씀드리려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 편지를 받고 기분이 상하시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연결했어요. 최근에 부쩍 저희 집 작은 방 천장 쪽에서 밤늦게까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작은 방이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라서 매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그 시간에도 소리가 들려요. 자, 왜 쓴 겁니까? 생각. 네? 시간. 그래서 층간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납치. 그렇죠. 조용히 해달라는 거죠. 꼭 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의도로 가상식처럼 거. 14, 15, 16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다 미리 푸는 게 습관이야? 숙제도 안 해오면서 말이야. 음. 14, 15, 16 몇 번입니까 정답? 3, 2, 14번에 3번을 했어요. 어려운 것인데. 그래요. 문제 잘 읽으라고 체크하라고. 야, 이번 시험에서 또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릴 거야? 아니죠? 몇 번입니까? 14번 5번. 5번? 아닌가? 14번 좀 어려웠어요? 기억이 어디야? 대화잖아, 대화. 어려운 거. 14번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 4번이죠, 4번. 4번. 네, 주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가랑 나랑, 그죠? 근데 맥락이 들어가지 않잖아. 우산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건지, 어떤 시간인지, 어떤 장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 뭐예요? 기억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대화 참여자 간에 서로 주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
주제가 뭔지를 모를 뿐이지. 그쵸? 14번의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이해했나요? 네. 이해했냐고요? 틀린 사람아. 오케이. 자, 15번. 기억과 같은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했습니까? 2번? 그쵸? 2번 정도가 되겠네요. 모자를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16번. 정답은? 그렇죠? 그래서 4, 2가 되겠네요. 이번까지 읽고 17번까지만 풀어보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풀었어요. 네, 17번 몇 번입니까, 정답? 3번. 그렇죠. 제가 풀었어요? 한번 했어요? 현수 학생도? 아직 안 풀었어요? 진짜 그자 하고 다마의 맥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디까지? 저쪽 꺼줘요? 오늘요?